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도 뭐 소폭 상승세를 보여줘서 나쁘지 않은 장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국내 지금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질 않아가지고 음, 그래도 3100선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점이 도달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긴 안타깝긴 하네요. 해서 오늘 3월 3일 장이 마감되었는데요. 코스피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3082.99선,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 930선, 930.80선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도 형태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좀 많이 사들인 형국을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근데 상승 추세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만, 딱 봐도 이거는 코스피 박스권이죠. 3100은 넘을 수 있겠지만 이 오름폭, 이 지금 금리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CD 금리가 지금 최고치, 콜 금리는 이때 좀 높긴 했어요. 사람들이 이때 외국인들 진짜 많이 뺐었는데 이제 조금씩 더 들어올 것 같은. 콜 금리는 진짜 단기 대여금리니까요. 은행 쪽으로. 네, 국고채도, 이거 근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3년 만기 국고채는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채는, 회사채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 음, 단순 매입 2월 26일 날짜. 2월 26일 날짜에 단순 매입을 했네요. 아직 시장에 돈을 조금 더 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기에 또 물가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서 좀 물가를 안정시키는 편, 인플레이션을 좀, 좀 저지하는 편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미국도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페드 연준 연방준비제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월스트리트 그쪽 은행 쪽에서는 또 믿지 못하겠다, 올릴 거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겠다 해서 또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은행, 한국에 있는, 한국은행 말고 한국에 뭐 상주하는 은행, KB, 신한, 뭐 하나, 우리 등등 해서 그 은행들도 지금 그 개인 대출에 관련해서 이제 이자율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혼돈의 도가니가 한동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금리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방향성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특히 코스피 우량주 종목들을 좀 많이 팔긴 했네요. 고시 환율도 미국 USD 달러가 오늘 1122원, 2.5전 5원에 2전 떨어져서 1122.5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지금 유럽연합 유로화 빼고 지금 전체적으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국도 이제 슬슬 회복세에 들어서고, 미국도 근데 이제 슬슬 회복세에 들어서는 것 같은데,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미국 상원, 이제 하원은 통과됐고 상원이 이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순매도를 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포지션을 바꿔서 매수하는 포지션으로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아직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음, 근데 그 텀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개월이 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달러를 풀어놓은 것도 달러 통화량을 상당히 많이 풀어놨고, 그걸 이제 회수해야죠. 예. 만약에 경기가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뭐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미국 연방 준비 제도, 미국 연방 준비 연준에서 또 이제 뭐 테이퍼링이나 뭐 제한인율 등등 기타 등등으로 해서 할인율,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라고 봐야죠. 금리를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경기 부양을 끝마친 뒤에 그 다음 이제 테이퍼링, 이제 돈 뿌려놨던 걸 다시 회수한다. 국채도 이제 다시 뭐 발행하고 해가지고, 은행이 지금 다 돈을 끌어들이게 되면 또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갈 텐데요, 코스피.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이걸 좀 눈여겨보면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도 3개월. 근데 지금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지금 딱히 일본이 지금 정치적으로 좀 트러블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런 난관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1,000원 초반대로 계속 이대로 조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미국 압박에 의해서 엔고 형상을 뭐 저지하려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근데 뭐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아베가 이렇게 엔화를 많이 풀어줄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좀 뒤에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여하간 이건 지금 뭐 환율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선 음, 이야기가 새긴 했는데요. 원자재 가격도 구리가 엄청 올랐네. 천연가스도 옥수수, 밀가루, 설탕, 이러면은 좀 천연가스나 아니면 그 구리, 광석캔데 이런 데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도. 유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 하방으로 너무 경직돼 있어요. 얘는 떨어질 때는 진짜, 이 그때 그거였잖아요. 배럴당 마이너스, 즉 돈을 내가 받고 원유를 내가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저장고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그때 돈을 받고 기름을 가져왔잖아요. 그때는
선물로 해가지고요. 원유. 그때여서 그렇지만 그게 너무 안 떨어졌어. 너무. 이때도 제가 보기에는 1,000원대, 1,100원대 초반이거나 1,000원대 후반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하방으로 경직돼 있어요. 진짜 떨어지는 거는 엄청 안 떨어지고 뭐 원유가 후입 선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긴 하지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정유업체를 좀 더 해서 건설하든 뭘 하든 해서 경쟁을 조금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브랜드로 말고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좀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말이죠. 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국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요.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확실히 안전자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돈 흐름이 흘러가지 않았나. 약간 그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기타 등등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서 뭐 이렇게 조금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전에 했던 순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종목 거래 상위 순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관심이 좀 끌리는 거 그쪽으로 살펴본 뒤에 그 다음 하락, 상승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디는 계속해서 나오네요. 투자 주의라고 써 있고요. 키움키움이네요. 우선 저 같은 개미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오늘 많이 들어왔지만 개인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손 적자 전환을 했네요. 적자로 전환했다고 하는 게 2월 22일 날짜. 2월 22일 날짜에 적자 전환 뜨자마자 0.05% 빠지고 또 빠지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간을 계속 보고 있네요. 오늘 순매수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3월 3일 날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 기세가 전반적으로 다 꺾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월봉이죠. 이렇게 꿈같은 차트가 올까요? 액면분할 한번 했었고요. 2012년 시총 3천억.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지금 좀 가자 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정도로 매수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들어가지 않았나. 어느 정도 적정은 430, 400에서 430 정도 적정선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에 외인들이 2%까지 보유를 했던 적도 있네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과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종목 분석.
수익률이 1년치로 봤을 땐 매우 괜찮은데 EPS가 마이너스 19, 퍼도 마이너스면 나오지 않죠. 액면가 200원인데 뭐 거의 액면가 예. 이 공업사에서 지금 최대 지주로 있네요. 대주주. 2019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네. 매출액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영업이익도 바뀌긴 했지만 2020년에 그때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뉴스에서. 당연히 당기 순이익도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산 총계가 늘었네요.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니까 자본도 좀 많이 늘리고 부채도 어느 정도 늘리지 않았나. 둘 중 하나가 늘리거나 둘 다 늘렸거나 둘 중 하나겠죠. 투자활동 현금, 재무활동 조금 부채를 좀 많이 끌어다 쓴 것 같은데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에요.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 뭐 딱히 없고요. 3월 2일 날짜, 2월 26일 날짜. 수정 주가가 423원, 388원. 이 정도면 딱 적당하게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뭔가 음,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화전기가 그때 가지고 있었죠. 이 아이디 아까 종목 분석에서 이화전기 그래서 투자 경고가 지금 뜬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했고요. 키움 확인할 수 있고 그래도 개인들이 좀 많이 사줬나 보네요. 종목 분석 수치가 왜 이렇게 높죠? 마이너스 음, 무상 감자 결정 났죠? 풋옵션 판다는 거죠.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풋옵션 신청 몰렸다는 소식. 12면 전환사채. 글쎄요. 이것도 위험하면 이것도 좀 위험하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단순히 생각하면 말이죠. 걱정이 되네요. 이거 투자 경고 떠 있네요. 저 같은 주린이들은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식품도 오늘 거래량 2위 찍었네요. 외인 조금 사고 기관 많이 팔았어요. 엄청 많이 팔았어요. 초강력 매도. 키움키움 있고요. 쿠팡 쇠주 효과 여전 투자 경고 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기 조금 수급선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래량 자체는 진짜 엄청 뛰었네요. 장난 아니게. 이때의 모습과 약간 흡사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변동성, 이 폭의 크기, 캔들의 크기, 길이가 길이가 엄청 길어지고 판단을 하기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쿠팡 뭐 등등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EPS 제가 안 좋아하는 거네요. 어닝 서프라이즈 잠정치 마이너스 여기 5.3 단기순 손실 자산 이건 넘어가고 자본 넘어가고 순이익률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이거 쿠팡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좀 어떤 호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몰린 듯해 보입니다만 좀 위험해 보이네요. 딱 봐도 부채도 많고요. 이 정도면 제 기준치보다 많고요. 자본 유보율 마이너스. 조금 개선이 되긴 했네요.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희망차게 들어가지 않나 라는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 우려스럽네요. 네. 이때도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쿠팡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뛰었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것도 기존 그 가격이 맞는 걸 같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래도 이 아이디보다는 서울식품이 조금 더 그나마 좀 낫다. 안전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둘 다 위험하지만요. 인버스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고버스 한번 살펴볼게요. 코덱스 인버스트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인버스 고버스니까 팔았다는 건 인버스를 매도하면 코스피의 어느 정도 상승의 여지를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이 판 거죠. 기관도 많이 팔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언행일치 딱 해서 정확하게 코스피 매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거는 인버스는 오래 들고 가는 상품이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1개월 이내 살펴보면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상기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없어질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 정도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매도 측면이 조금 더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쪽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요. 예, 거의 비슷한데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그래도 좀 매도 측면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인버스 매도. 야 이때가 진짜 많이 가지고 있었네요. 2월 26일 86.74포인트가 떨어졌었네. 25일 날짜엔 104포인트가 오르고요. 2월 25일 날짜 2월 25일 날짜에 104포인트가 오르고 야, 치고 빠지기네 완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순매수 쪽에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순매수 이쪽에 매도 쳤으니까요.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도 신한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은 좀 많이 빠졌네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외국인은 좀 더 한국 시장을 좀 더 들어올 여지가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일봉 차트 이거 딱히 볼 필요가 없고 매매 동향 기관은 상승 여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외국인은 좀 샀어요. 인버스를 샀으면 코스피 하락에 좀 가능성을 두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하락할 것 같아 보이는데 또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땐 더 내려갈 거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초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코스피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또 오를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또 포지션이 언제 또 바뀔지 몰라가지고요. 또 미국에서 어떤 깜짝 뉴스, 뭐 금리 관련, 물가 관련,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아시아 뭐 증권이 조금 과열돼 있다 등등 이런 소리 나오면 또 위축되니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런 소리에 엄청나게 빼거나 발빠르게 빼거나 아니면 들어올려다가 이제 다시 다른 데를 찾아보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미래 ING는 또 어디예요? 키움키움 외국인 기관 빠져나갔고요. 판타지오 유상증자 영업이익 2019년에 음, 순이익률이 187%예요. 부채 비율도 당좌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유보율 많이 했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전년 동기 대비 2020년에만 조금 이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결 재무제표 이게 감자를 한번 했었네. 유증을 한번 하고 유상증자를 한번 하고 자본금 감소 한번 시키고 이때 진짜 엄청 났겠네요. 주봉으로 봤을 때 감자 떨어지고 이거 거래 정지
뭔가 거래량이 확 튈 것 같다가도 좀 안 그러네요. 매매 동향. 그렇게 보유를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외국이. 토지 및 건물 처분 결정. 뭐 감자하니까 그럴 수 있죠. 방위산, 방위산업 이쪽인가 보네. 방위. 공매도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네요. 단위는 원 단위. 글쎄요. 아, 끝맛이 찝찝한데 느낌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역시 주린이들은 좀 우량주 쪽으로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주린이들은. 키움 키움 이스타코 조회 공시 요구 영업이 6.1 전년 대비 84% 감소 최대주주 지분율 늘려 이거 작년 단기 순이익 됐고 순이익률 와 뭐야 이거 외인들 빠졌고 기관들 많이 샀네요. 상한은 쳤네요 상한을. 그렇다고 합니다. 제주은행은 또 왜 30%를 또 찍었어요. 외인 팔고 기관 들어오고 제주은행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1,900원이 올랐어요. 외국인은 매도를 쳤고 당연히 기관은 특이하게 매수를 했네요. 이건 차트를 볼 필요가 없겠는데? 주총 신한금융 지점 영업 중단 통폐합 그러네. 다른 데랑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른 은행. 음, 삼전 역시 삼전 외국인 엄청 나갔네 오늘. JP모건 나가고요. 기관들도 또 생각보다 많이 사줬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크로스가 한번 일어났죠. 일봉으로 왔을 때 이거 또 근데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와줘야 되는 건데 그래도 아직 추세에서는 그렇게 크게 죽진 않고 살아있으니까요. 계속 담아둬도 괜찮은 걸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코스닥 레버리지를 타긴 좀 그러지 않나요? 둘 다 탔네요. 외국인 기관 둘 다 들어왔었고요. 코스닥도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기아차 오늘 200원 올라서 83,300원 종가 마감되었네요. 외국인 나가고 기관 들어오고 거래 상당히 거래 주가 방어 상당히 힘을 썼네요. 어제 그렇고 어제가 아니라 저번 주군요. 저번 주 월봉이니까 계속해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이 반등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지금 크게 많이 트고 있네요. 예. LG 디스플레이는 100원 내려서 22,9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들어오고 기관들이 많이 빠졌네요. KB금융이 좀 많이 올랐어요. 무슨 일이죠 이게? 모건 들어오고 시티 메릴린치 나가고 메릴린치 나가면 뭐 외인들 들어오고 기관도 역시 들어왔습니다. 펭수랑은 약간 컬래버레이션 했나 보네요. 전반적으로 은행 업종은 전부 올랐고요. 그 중에 대장주가 그나마 좀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제주은행 제외하고요. 제주은행은 약간 테마 느낌이 나서 그래서 거래량 순위 순으로 살펴봤고요. 시청 순으로 해서 조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다음 볼게요. 외국인들은 조금 소폭 매수, 순매수하는 형태로 봤고요. CLSA, BNP 나갔습니다. BNP 시총 100조 넘었어요. 107조. 코스피 2위. 그럼 삼전 1위, 코스피 2위는 SK하이닉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음 진짜 대단하다. 와. 두 번째 킴킴이네요.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시총 65, CS증권에서 들어왔고요. 근데 계속 거래량이 좀 음, 매수가 좀 줄어들긴 하네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 지점에 좀 잘 버텨주네요. 34만 원, 33만 원 후반대 이때 좀 잘 버텨주네요. 좀 이 지점.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2008년 때 좀 안 좋긴 했죠. LG전자 역시 소폭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포스코가 많이 올랐네요. 야, 오늘 고점 경신했네요. 오늘 1년 기준 고점 경신. 메릴린치 들어왔어요. 역시 포스코다. 카카오. 카카오도 오늘 좀 혼란스러웠네요. 계속 골드만에서 나갔고요. 전반적으로 나갔고요. 기관은 좀 들어왔네요. 네이버가 좀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네이버가 많이 올랐네요. 아프리카 TV 기관이 좀 많이 사줬네. 횡보 기간이 좀 길긴 했죠. SK이노베이션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고요. 이야, 임금 협상 20분. 월스트리트 저널 미세먼지 감축해서 ESG 실행 개선. 폐소 전 수준으로 복귀. 생각보다 복귀가 빨랐네요.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죠.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1년 수준 전으로 돌아가도 한 19만 원, 20만 원 선 정도로 그때로 돌아가야지 않나? 너무 더 많이 돌아간 것 같은데. 이런 사이클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런 사이클 봐도 한 19만 원 그 정도여야지 않나 싶은데요. 한전은 역시 올랐고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키움이 많이 샀네요. 키움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수 들어왔고요. 독점 깨진다.
한전 독점 깨지고 전력거래 직접 허용. 과세할 게 있었는데 세금을 좀 다르게 절세할 수 있었나 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초입기. 이거는 뭐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호재에 이달은 한전, 주가 반영은 아직. 탈원전. 앞으로도 근데 한전 잘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전기 배터리 이런 거 쓰려고 하면 무조건 써야잖아요. 아모레, 퍼시픽, 골드만 나가고 JP 들어오고요. 외국인 좀 들어오고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과거 어느 정도 수치 정도는 회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나미, 아모레 퍼시픽, 컬레버, 자회사 지분 매각, 아모레 퍼시픽 800원, 850원 배당. 좀 짜긴 하네요. 24만원대인데. KTNG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대에도 담아두기 괜찮죠. 외국인 기관 많이 샀고요. 모건스탠 나가고 맥커리 CS, CLSA 들어왔습니다. 고액납세 탑. MSCI 지수 AA 등급. 이거 진짜 엄청난 호재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네네네. 과거 보유율, 외인 보유율, 기관, 외국인 보유율 보면 40%, 39.5, 5%, 40, 45, 50, 51까지도 갔었네요.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죠, 외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사둘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마블, 비싼 것 같아요. KT는 진짜 계속해서 오르네요. 외인들은 조금 나갔고, 기관들이 좀 많이 사줬습니다. 제일제당도 어느 정도 상승세, UBS 들어왔고요. 삼양식품 쪽이랑 뭔가 제일제당,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컬레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얼라이언스 이런 느낌. 농심 식품 1조 클럽 가입.
CJ, 오리온, 농심 이렇게 조금 눈여겨볼 만하겠네요. 이마트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기관, 이제 외국인들이 바뀌었네요. 매수 포지션으로. 대한통운도 어느 정도 올랐고, 삼성카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삼성카드가 뭐 특히 딱히 눈에 띄는 것들은 없네요. 롯데지주, CTJP 나가고 기관 들어오고. 과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한 모습이네요. 키움증권, 모건 스탠리 나가고 JP 들어오고요.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엄청 팔고 있네요. 계속. 과거 12만원대 16만 7천원까지 올랐습니다. BGF 리테일도 많이 올랐네요. CS 들어오고 골드만 나가고요. 기관들이 좀 많이 사줬습니다. 탈플라스틱, 중장기 사업 성장 관련해서 했나 봅니다. 소비 회복 관련 뭐 리테일 쪽이 좀 확실히 좀 체감적으로 많이 다가오죠. CU 지점 더 생겼고 영업이익이 근데 떨어졌어요. 좀 더 기다려보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점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다시 이 지점대까지도 떨어졌었네요. 화이트 진로도 어느 정도 올랐고요. 키움키움 외인 기관 담았고요. 그러니까 진로 이즈백을 좀 잘 낸 것 같아요. 와, 진짜 경이롭다. 와, 어떻게요? 저 상승세 좋습니다. 메리츠 화재도 좋고요. 효성은 지금 좀 비싼 것 같은데. JP 나가고 골드만 들어왔습니다. 수소, 그렇구나. SK, 현대, 포스코, 한화, 효성. 전반적으로 다, 그렇구나. 하나도 올랐네? 하나도 올랐네. 효성, 한화, 포스코, 포스코도 아까 올랐고, 현대차도 올랐고, SK. SK도 역시 상승 폭 보여줬습니다. 효성 근데 공장을 좀 많이 짓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미래 전략 가치로는 충분히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심도 상승폭 좋고요. 그러니까 1조 클럽
해외 수출 1조 클럽. NHN도 그나마 좀 올랐네요. 7만원 이때가 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무라 CS 골드만이 여기서 다 나갔네. 팀원 상장 본격화에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자사주 직접 취득. 주가 관리도 좀 해주네요. 안 되는 게임 정리한다. 사분기 시장 기대치 밑돌 것. 목표 주가 하향. 뭔가 더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바라봐야겠네요. 중단기적으로. 그래도 지금 가격이 메리트 있는데 퍼스치도 뭐 적절한 편이고. LG성사 W게임즈가 좀 많이 올랐네요. 바닥 찍고 55,000원 찍고 이제 서서히 다시 올라가려고 하나 봅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JP모간 나갔고요. 뭔가 필요해요 진짜. 순이익률은 진짜 잘 뽑아준다. 와. 근데 2021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하반기 때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겠죠. CGV는 몰랐네요 또. 하나투어 오르고 진에어도 항공도 어느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역시 올랐고요. 쿠크홈시스 올랐고 두산 두산이 좀 많이 올랐네. JP모건 들어오고요. 로보틱스 뭔가 중공업 또 뭔가 뭐 유상증자 소액주주의 더 배당 두산 현금 배당 결정 소액주주 보통주 기준 2,000원 시가배당률 2.9 어허, 그렇다고 합니다. 예, 뭐 인프라 그러니까 뭐 관련된 종목을 좀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기간 산업 같은 어떤 사업 시설을 팔아가지고 배당을 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배당을 주네요. 연락이 좀 많이 왔나 봅니다. 전화랑 이런 것들이. 럭인럭, 럭인럭, 골드만 나가고 골드만 많이 나가네요. 여기저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찍긴 했네요. 풀몬 역시 올랐고요. SPC 72,0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삼양사 역시 삼양 쪽이 또 많이 오르긴 하네요. 삼양. 농심도 아까 올랐었고 아까 보통주, 우선주, 현금 배당 이쪽도 좀 담아두긴 했었는데
주총 소집결의. 공시정보 여기 이거겠죠? 삼양사 우가 있었네요. 우선주요. 음. 보통준 2.1%. 1250. 결산 배당이죠. 결의도 끝났고 예정 일자는 남긴 했네요. 배당금 지급 예정 일자는 주총 회의로부터 1개월 4월달. 뭐 예정대로만 진행된다면요. BGF도 많이 올랐네요. CS 나갔네요. ESG 경영이 그렇군요. 삼성출판사가 오늘 또 6% 넘게 올랐습니다. 외인 기관 또 들어갔고요. 키움키움이고 매수 매도 키움키움. 급등했던 삼성출판사 급락이 2월 19일 날짜.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홀딩스도 역시 올랐고요. 농심 홀딩스. 제가 이 정도 봤으면 어느 정도 다 본 것 같고요. 신도리코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죠. 그걸 안 본 것 같은데. 강원랜드. 750 올랐어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CS증권. 2045년까지 운영 연장. 그렇죠. 공시. 안내공시. 강원랜드 배당 쇼크 주목. 배당 쇼크 우려. 실적 공지. 연결재무제표. 이거 주주 명부 폐쇄는 이제 명부 폐쇄해서 주총 수집 결의. 주총 결과.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요. 1월 29일. 2월. 배당금이 많이 깎일 거라는 소리네. 뭐 그래도 그래도 좋죠. 이거는 뭐 천천히 담아둔 주식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다우 같은 경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고 나스닥 S&P 500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것으로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